뭐라고? 뭐라고 했어, 지금? 우리 정인이가 어떻게 됐다고?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단 하나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우리 정인이가 죽었다고? 그 순간 심장이 그대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와서 말을 잇지도 못했고 바닥이 기울어지는 듯 어지러워 벽에 손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입술은 굳어 떨리기만 했고 시야는 자꾸 흩어져 핸드폰 화면의 불빛만 허공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인이가 왜? 어떻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무슨 말을 이어가고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산산이 부서진 채 모든 시간이 멎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정인이 없는 하루를 버티는 법만 배웠습니다. 숨을 쉬어도 가슴이 비어 올렸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으며 아침이 와도 눈을 뜨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 절망 속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묵직한 돌처럼 굴러 떨어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시간을 견딘 끝에 맞이한 정인의 일주기를 하루 앞둔 그 밤, 나는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순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하나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인의 결혼 전 사진이었습니다. 26의 정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인의 얼굴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엔 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눈물도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1년이구나.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인이 죽은 날은 작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인이 전화할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정인이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정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하고 밝게 웃던 목소리였습니다. 내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정인아 정인아 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데운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인의 웃는 얼굴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진이 젖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진만은 온전히 간직해야 했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은 정인의 일주기였습니다. 사위는 새벽에 올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같이 절에 다녀오시지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를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정인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1년 동안 정인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가끔 이 방에 들어와 정인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인의 책상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정인이 좋아하던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고요했습니다. 나는 정인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인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얼굴을 묻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만 정인의 냄새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사위가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정인이요. 나는 잠이 깼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인이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사위를 만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인이는 어디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가족이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위는 너무 빨리 정리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화장을 고집했습니다. 엄마, 정인이는 화장을 원했어요. 생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인은 죽음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할 리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위 쪽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인의 친구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흘 만에 장례가 끝났습니다.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고 하얀 함이었습니다. 사위는 그 함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위의 너무 빠른 장례 진행이 이상했습니다. 정인의 친구들이 오지 않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의사의 설명도 너무 짧았습니다. 나는 베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거겠지?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춰진 것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만 의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지우고 싶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골함을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위가 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모실게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위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마트 앞에서였습니다. 그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웃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좀 정리됐어. 그가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정인이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정인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정인은 밝았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정인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정인은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정인아, 요즘 어때?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정인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을 본 날이 떠올랐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정인이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인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정인아, 너 많이 말랐구나. 밥은 잘 먹고 다녀? 응, 엄마 잘 먹어.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정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인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인은 평소에 그런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인아 또 와. 나는 대답했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정인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에 정인은 죽었습니다. 나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정인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인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을 뻗어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인이 뭔가를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했는데 왜 몰랐을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책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커졌습니다. 정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일기장을 들고 정인의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어둠은 더 짙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쓸쓸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인의 책상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바람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똑똑똑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인의 방문이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현관문도 잠가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똑똑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습니다. 더 급했습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하세요.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척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면 뭔가 끔찍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마지막 노크였습니다. 이번엔 아주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귀를 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위일까요? 아니면 도둑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심장만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쪽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좌우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착각이었나 싶었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요? 1년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이번엔 현관문이었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밖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문을 사이에 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기척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잊을래도 잊혀지지 않는 그 목소리는 정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정인이야.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정인은 죽었습니다. 1년 전에 죽었습니다.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 밖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환각이었습니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엄마, 제발 문 열어줘. 나야. 정말 나야. 정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인이었습니다. 분명히 정인이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긴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볼은 홀쭉했습니다. 입술은 파리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인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인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정인의 팔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정인아, 정인이 맞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힘껏 안았습니다. 정인의 몸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넌 죽었잖아. 1년 전에 죽었잖아. 나는 물었습니다. 정인을 밀어내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아, 대답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정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할 수 없어? 엄마한테도? 미안해요, 엄마. 나중에 다 말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정인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밖에 서 있지 말고. 나는 정인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정인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정인아, 1년 동안 어디 있었어? 왜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뭔데? 절대 그 사람한테 내가 살아있다는 거 말하면 안 돼요. 정인의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나는 정인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정인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인이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정인이는 몸을 움츠리고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정인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천천히 마셔. 정인이는 두 손으로 컵을 잡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나는 정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안쓰러웠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정인은 물을 다 마신 후 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정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인아, 이제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설마 사위를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요. 제 남편이었던 사람. 정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증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정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가 널 죽이려고 했다고? 네.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1년 전에.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사위가 정인을 죽이려고 했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는 널 사랑했잖아. 결혼할 때 그렇게 행복해 보였잖아. 그건 다 거짓이었어요, 엄마.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정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른 목적? 무슨 목적? 돈이요. 보험금이요. 나는 정인을 바라봤습니다. 정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정인은 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흐느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나는 정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위가 정인을 죽이려고 했다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의 모습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디 있었어? 숨어 지냈어요. 그 사람 눈에 띄면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제가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정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병원에서 죽었다고 했잖아.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내일 올 거잖아요. 일주기니까. 정인은 초조해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 온 거야? 왜 하필 오늘?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 그 사람이 오면 엄마를 속일 거예요. 다시 거짓말할 거예요. 그 전에 엄마한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정인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발 그 사람한테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알리면 안 돼요. 절대로요. 알면 저도 죽고 엄마도 위험해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내야 했습니다. 분노와 보호욕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사위를 당장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의 안전이 먼저였습니다. 알았어. 절대 말하지 않을게. 약속해. 나는 정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공포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혼자 견뎌낸 공포였습니다. 나는 정인을 바라봤습니다. 정인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정인아, 이제 말해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남은 건지. 정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저한테 약을 먹였어요. 약? 네. 두통약이라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정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먹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정신이 흐려졌어요. 몸에 힘이 빠졌어요.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게 느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나는 정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손을 입에 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사위가 정인에게 약을 먹였다니요. 그 사람은 제가 쓰러지는 걸 지켜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저는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인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깨어났을 때는 어두웠어요. 좁고 숨이 막혔어요. 차 트렁크 안이었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트렁크 안이라니요. 사위가 정인을 트렁크에 넣었다는 겁니까?
차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흔들렸어요.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정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쯤 아니면 더. 차가 멈췄어요. 트렁크가 열렸어요. 그 사람이 저를 내다봤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절 들어 올렸어요. 어깨에 메고 어딘가로 걸어갔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산속 같았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 사람이 저를 내려놨어요. 비탈진 곳이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탈이라니요. 설마요. 그 사람이 저를 밀었어요. 그냥 밀었어요. 저는 굴러 떨어졌어요. 나무 뿌리에 부딪히고 돌에 긁히면서 계속 굴러 내려갔어요. 정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정인은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굴러 떨어지면서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약 효과가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바닥에 부딪혔을 때 눈을 떴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있었어요. 위를 올려다봤어요.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를 찾고 있었어요. 정희는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도 안 쉬고 죽은 척 했어요. 그 사람이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췄어요. 그러다가 제 신발을 봤어요. 주웠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갔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에 겨우 일어났어요. 산을 내려왔어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제가 살아있는 걸 알면 안 됐어요. 나는 정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1년을 버텼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사람은 제가 죽었다고 믿었어요. 떨어져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더 말하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뭔데? 장례를 치렀잖아요. 엄마가 유골함을 받았잖아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엄마.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신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신을 바꿔치기 했다니요. 그럼 내가 받은 유골함은 정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사위가 그런 짓을 했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1년 동안 나타나지 못해서. 하지만 그 사람이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어요. 정인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정인을 끌어안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힘껏 안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인은 내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인의 말이 사실인지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그 사람이 알아챌 수도 있어요. 괜찮아. 조심할게. 멀리서만 볼 거야.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사위가 사는 아파트 근처로 갔습니다. 정인이 함께 왔습니다. 차 안에서 멀리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위가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새 차였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저 차 언제 샀어? 몇 달 전에 샀어요. 보험금으로 샀을 거예요. 정인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뒤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사위는 시내로 갔습니다.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화려했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사위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사위가 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에 금융투자회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뒤에 사위가 나왔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수익률이 괜찮네요. 네, 만족합니다. 다음 달에 더 넣을게요. 사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1년 전 정인이 죽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은 악수했습니다. 사위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도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사위는 다시 차에 탔습니다. 또 어딘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유흥가였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사위는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겼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주점이었습니다. 저기 자주 가요.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2~3번 돈을 엄청 쓰더라고요. 정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인이 죽은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사위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화장이 짙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몰라요. 처음 봐요. 정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위와 여자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볼 만큼 봤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정인을 바라봤습니다. 정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인아, 괜찮아요, 엄마. 예상했어요. 정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정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믿어요? 제 말이 진짜라는 거? 정인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 다 믿어. 이제 알겠어. 그럼 그 사람을 벌 받게 해야 돼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나는 정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나는 결심했습니다. 사위를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인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정인과 함께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서류를 뒤졌습니다.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왔을까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위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왔어?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사위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혼자 잘 지내시죠? 사위가 물었습니다. 눈이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응, 잘 지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지 않도록 꽉 쥐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사위는 웃었습니다. 며칠 전 유흥가에서 여자와 함께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위는 거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인의 방 쪽이었습니다. 정인이 방은 아직 그대로 두고 계세요? 응, 그대로 둬.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아직은 그럴 수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봤습니다. 2개였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었고 하나는 정인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컵이 2개네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아침에 손님이 왔었어. 옆집 아줌마. 나는 급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사위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사위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좀 쓸게요. 응.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소리가 더 들렸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복도 쪽으로 갔습니다. 사위가 정인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위는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그냥 정인이 방이 궁금해서요. 들어가지 마. 아직 정리 안 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손을 떼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사위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자주 올게요. 응. 사위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문에 기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인아,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정인이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갔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위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정인을 이 집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다시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더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정인아,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어디로요? 친정집 영동에 있는 외갓집 알지? 거기로 가자. 친정집은 시골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위도 그곳을 모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차를 몰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3시간쯤 걸렸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방을 정리했습니다. 정인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창문에 커튼을 쳤습니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안전해 보여요. 정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응, 여기에 있으면 아무도 못 찾아. 걱정하지 마. 나는 정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도 불안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인은 안방에서 잤습니다. 나는 건너방에서 잤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나는 깼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갈 밟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마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집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누굴까요? 산속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마을까지 1시간 거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림자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정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인은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큰 남자 신발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왔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밤중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에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스쳤습니다. 엄마,
정인이 내 방으로 왔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 누가 있어요. 알아. 내가 봤어. 우리는 함께 창문 옆에 섰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집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문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훑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내 팔을 꽉 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정인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여기까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나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따라온 걸까요? 어떻게 이곳을 알아낸 걸까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도 사라졌습니다. 갔나 봐. 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그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정희는 울었습니다. 나는 정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무서웠습니다.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신처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위를 벌받게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인을 친정집에 남겨두고 서울로 갔습니다. 문을 꼭 잠그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와도 절대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먼저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인이 실려갔던 병원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물었습니다. 1년 전 응급실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 21일 밤 당직이셨던 분이요. 접수 직원이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날 당직은 김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안 계세요. 사직하셨어요. 한 달 후에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직했을까요? 다음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1년 전 장례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서류를 봤습니다. 사망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사망 시간은 11월 21일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망 확인서 발급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화장 허가서도 빨랐습니다. 사망한 지 이틀 만에 발급됐습니다. 장례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장례가 좀 빨리 진행된 것 같은데요. 네, 사위 되시는 분이 요청하셨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위가 서둘렀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은 보험회사였습니다. 정인의 보험금을 조회했습니다. 5억이었습니다. 전액 사위가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였죠?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DNA 확인서요. DNA 확인서요? 네. 시신 신원이 확실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DNA 확인서가 있었다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정인의 DNA 검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습니다.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보통 DNA 검사는 일주일에서 2주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인의 경우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나는 정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인아, DNA 검사가 이틀 만에 나왔어. 보통은 일주일 넘게 걸리는데. 엄마, 그거 조작된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돈 주고 조작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위가 병원 의사에게 돈을 줬습니다. 사망 확인서를 빨리 만들었습니다. DNA 검사도 조작했습니다. 다른 시신을 정인의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보험금을 탔습니다. 나는 서류를 모았습니다. 병원 기록, 장례 기록, 보험 기록, DNA 검사 기록. 모두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모두 조작됐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위를 벌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정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정인아, 이제 끝낼 수 있어. 증거를 다 모았어. 이제 경찰에 가자.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자. 정인은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았지만 결정적인 게 필요했습니다. 사위의 자백이었습니다. 직접 입으로 말하는 자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정인은 방에 숨었습니다. 나는 거실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소파 밑에도 숨겼습니다. 화분 뒤에도 놓았습니다.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내일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싶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저녁 7시쯤. 네, 그때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인은 방에 숨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위는 술을 들고 왔습니다. 소주 2병이었습니다. 들어와. 사위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술을 놓았습니다. 정인이 생각나서 술 좀 가져왔어요. 같이 마셔요. 그래. 나는 잔을 꺼냈습니다. 사위가 술을 땄습니다. 잔에 따랐습니다. 나도 받았습니다. 사위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또 따라 마셨습니다. 한 병이 비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정인이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나도 힘들어. 두 번째 병을 땄습니다. 또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 사위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나는 긴장했습니다.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을까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니, 괜찮아. 다 끝났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하더군요. 시체 바꿔치기는 이미 끝났어. 걱정하지 마.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말을 녹음기가 잡고 있을까요? 정인이는 죽었어. 진짜로 죽었다고. 내가 확인했어. 사위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돈 다 받았지. 5억. 반은 형한테 줄게. 약속했잖아.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거는 더 쉬워. 이번에 노하우 생겼으니까. 다음엔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어.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건이라니요. 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까?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장모님이랑 있어. 응, 끊을게. 사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 아,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사위는 웃었습니다. 술을 또 마셨습니다. 나는 속으로 분노를 사겼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사위는 완전히 취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많이 취한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 사위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급하게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시체 바꿔치기는 이미 끝났어. 정의는 죽었어. 다음 거는 더 쉬워. 모두 녹음됐었습니다. 정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인아, 녹음했어. 다 녹음했어. 정인은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정인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살인 미수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1년 전 정인이 죽었다고 알려졌던 일, 김민수가 정인에게 약물을 먹인 일, 트렁크에 싣고 산으로 간 일, 시신을 바꿔치기 한 일, 보험금을 탄 일,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김민수가 직접 자백한 겁니다. 형사는 USB를 재생했습니다. 시체 바꿔치기는 이미 끝났어. 정의는 죽었어. 다음 거는 더 쉬워.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확실한 증거네요. 나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 DNA 검사 기록, 보험 기록.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 정인입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정인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형사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본인이 맞습니까? 네, 정말 제가 맞아요. 정인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움직였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김민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함께 갔습니다. 형사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민수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민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형사들이 김민수를 붙잡았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때 나와 정인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김민수가 우리를 봤습니다. 정인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인? 그래, 나야. 실망했겠지만 나 살아있어. 정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민수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날 죽이려고 했지. 하지만 실패했어. 난 살아남았어.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짓을 다 알아냈어. 김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사들이 김민수를 끌고 갔습니다.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나는 정인을 안았습니다. 정인도 나를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분노가 풀렸습니다. 1년 동안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응,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수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범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잠시 경찰서에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정인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범들을 찾아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의사입니다. 응급실 담당이었던 김모 씨입니다. 이 사람이 사망 확인서를 조작했습니다. 김민수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가 돈을 받고 거짓 서류를 만들었다니요. 두 번째는 장례업체 직원입니다. 박모 씨입니다. 이 사람이 시신 바꿔치기를 도왔습니다.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다른 신원 미상의 시신을 구했습니다. 그걸 정인 씨의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정인이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정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DNA 검사 담당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이었던 최모 씨입니다. 이 사람이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유골함은 정인 씨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골입니다. 그 유골의 주인은 누구예요? 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여성입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름은 박수진 씨입니다. 1년 반 전에 실종됐었습니다. 가족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실종됐다고요? 네. 그리고 김민수의 진술에 따르면 형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수진 씨도 김민수의 희생자입니다. 김민수가 그 전에 저질렀던 범죄입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인이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김민수는 박수진 씨와 사귀었습니다. 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은폐했습니다. 보험금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인이는 두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김민수는 같은 수법을 반복하려고 했습니다. 정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김민수는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에서 김민수가 말했죠. 다음 거는 더 쉬워라고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타깃도 정했습니다. 누구예요? 김민수의 새 여자친구입니다. 최근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도 들게 했습니다. 나는 전율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늦었다면 또 다른 여자가 죽었을 것입니다. 모든 공범들을 체포했습니다. 병원 의사, 장례업체 직원, DNA 검사 담당자 모두 구속됐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정인 씨 덕분입니다. 연쇄살인을 막았습니다. 박수진 씨 가족에게도 진실을 알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정의였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를 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정인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정인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응, 해냈어. 우리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끝났고 김민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공범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는데 병원 의사는 징역 10년, 장례업체 직원은 징역 8년, DNA 검사 담당자는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그곳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고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작은 집을 구했는데 마당이 있는 집이었고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2층 방을 쓰게 됐는데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고 매일 아침 파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나는 마을에 작은 꽃집을 열었는데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꽃을 좋아했으며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꽃집 이름은 정인어원이었는데 정인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꽃집 이름에 내 이름 넣어요. 정인이 웃으며 말했고 나도 웃었는데 그 웃음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꽃에 물을 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꽃을 사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트라우마 치료였고 일주일에 2번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악몽을 꾸고 밤에 깨서 울었는데 1년 전에 그날이 자꾸 떠올랐고 어둠 속에서 떨어지는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웃음이 돌아왔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며 체중도 늘어서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바닷가 카페였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점점 밝아졌고 예전의 정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는데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으며 파도가 밀려와서 발목을 적셨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짠 냄새가 났으며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정인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는데 목소리가 편안했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도 행복해. 나는 정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는데 그 손은 따뜻했고 살아있었으며 내 곁에 있었습니다. 1년 전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모래를 밟으며 천천히 걸었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었고 이제는 안전했으며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날 지켜줘서.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이잖아. 정인이 나를 안았습니다. 나도 정인을 안았는데 따뜻했고 살아있음이 느껴졌으며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는데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나는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수없이 빛나고 있었고 아름다웠으며 평화로웠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작했지만 고통을 견디고 싸워서 이겼으며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미래가 보였는데 정인과 함께 걸어갈 길이 보였고 우리는 살아남았으며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은 꽃이 피어나고 있었는데 봄이 오고 있었고 새로운 계절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는데 정인은 책을 읽고 있었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소리들이었는데 그 소리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2번째 인생은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겼고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꽃집 문에 걸어둔 작은 팻말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2번째 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죽음에서 되돌아온 기적 같은 삶,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의 용기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평화로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